반복절 휴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요번에 다음 주 월요일은 선생님이 학원에 없어서 클리닉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시험 보는 날이라 우리는 수금반이라 수요일에 보는데 다른 애들은 월요일에 보거든 시험을. 그래서 아마 이 강의실도 시험 보는 강의실로 쓸 거야 아마. 그래서 그냥 월요일은 학원 오지 말고 집에서 각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요 시간표 알죠? 그쵸? 민규만 아마 모를 건데 요 5시 25분에 시작해서 10시까지 이렇게 할 거고 이따가 지금 오늘 계약한 애들이 몇 명 있어서 걔네들이 한 4시쯤 올 것 같거든. 그래서 걔네들 오면은 다시 원래 시간표에 차량 시간표 나눠줄게. 그때 한꺼번에 나눠주는 걸로 하고 오늘 뭐 할 거냐면 해결의 법칙만 오답 밀린 거 하고 그리고 그 오늘 진도 나갈 부분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진도 나갈 거거든. 그래서 그거 진도 나가면 선생님 생각에 아마 식사 시간 지나서 여기 한 초반 정도 될 것 같아. 7시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때부터 개별로 움직일 거야. 복스 프린트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복스 프린트 끝난 사람은 라이트쌤 선생님이 이제 오답을 지금 몇 번 정도까지 하고 이제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아마 지수 함수쯤부터 오답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오답 개별로 고칠 거야. 개별로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두 교재를 오답 풀이를 칠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똑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오늘 어차피 복습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라이트쌤 우리 지난번 과제 나간 것까지 다 채우면 오답 안 고쳐진 거나 이런 것까지 다 채우고 나면은 새로 나가는 오늘 숙제하는 데 알겠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따가 저녁 시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해결의 법칙만 오늘 할 거고 62쪽 피세요. 62쪽. 이쪽부터 우선 오답풀이 쫙 하고 그리고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면은 식사 시간 전에 아무튼 천천히 할게요. 애들 아직 안 온 애들도 있고 해서 우선은 애들 올 때까지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62, 63쪽에 질문 다 불러주세요. 479번 469, 471번, 72번, 76번, 75번, 80번, 81번, 82번. 됐지? 진짜 됐지? 천천히 하자. 보자. 일단 469번은 충분히, 그러니까 아주 기본 문제인데 우리 반에서는 충분히 별이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언급은 했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중요하게 다루지 말자라고 했었어. 우리는 이 점 대신에 y절편을 쓰자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때. 근데 어쨌든 지수함수에서 이 밑 a 값이라는 건 밑이죠, 그렇죠? 밑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을 우리가 그때 뭐라고 배웠었죠? 대표점이었죠, 그렇죠? 대표점. 대표점인지
대표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표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대표점은 뭘 의미하냐면은 지수가 0이 되는 값이야. 는 x값. 지수가 0이 되는 x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었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y는 2의 x제곱은 그래프로 그리면은 요런 형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모가 뭐든 간에 x가 0이 되면 y가 얼마야? 1이죠. 그쵸? 0제곱은 무조건 1이죠. 밑이 몇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항상 0,1을 지난다. 이걸 대표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는 대표점이 y절편이야. 근데 평행이동을 하면 대표점과 y절편이 달라져. 그쵸? 그래서 대표점을 찾아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얘가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 체크할 때 오히려 헷갈리기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갖고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거,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건데 대표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찍힐 수도 있어. 이런 데 찍히면 얘가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좀 점을 좀 바꿔볼게. 요렇게 해서 이 위쪽으로 지나서 얘를 찍힐지 밑으로 지나서 얘를 찍힐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대표점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점이 아닌 y절편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런 사분면 체크할 때 편하다라고 했었던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론은 이거야. 이론은 이거고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할 수 있어야겠다. 그치?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점이니까 x가 얼마? 4죠. 그쵸? x에 4를 넣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y는 얼마 나오는지 보자잉. 여기다가 4 나오면은 이 a의 0제곱이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쵸? 2 빼기 5니까 y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쵸? 뭐 하는 거냐? 4,3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4, 3이니까 피타 쓰면 5죠. 그쵸? 그래서 답은 5. 대표점 문제가 선생님 기억 속에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기본 어렵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라.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뭔가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보자. 얘가 y는 ax제곱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y는 루트 6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y는 루트 6이고 요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7,0이 b야. 그래서 여기다가 b 쓸게요. 이렇게 된 상황이고 원점은 5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OA와 AB가 수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와 얘가 수직이어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A의 좌표만 설정을 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편한 걸로 풀면 돼. 첫 번째 기울기식으로 풀 수 있어. 직선 OA와 직선 AB가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요걸로 풀 수도 있고 요걸로 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삼각형 OAB에서 피타를 써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걸로 푸시면 되고요. 여기서 A의 y좌표가 루트 6인 걸 알잖아. 여기다가 루트 6을 넣어서 x좌표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를 a의 값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요럴 때는 그냥 얘의 좌표를 k라고 놓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 a의 좌표는 뭐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k, a의 k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야 돼. 알겠지? 함수식을 이용해서 자꾸 좌표 표현하는 게 익숙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문자 두 종류 되잖아. 짜증나지? 그치? 그런데 요 점의 y좌표가 루트 6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만큼은 y좌표를 그냥 루트 6으로 쓰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로 문제를 풀면 k분의 루트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는 k-7분의 루트 6인가요? 요거에서 요거 했으니까 그쵸?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식 세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만약에 식을 세우면은 얘 제곱이니까 k제곱 플러스 6 플러스 얘 제곱이니까 k-7의 제곱 플러스 6 이거 마이너스 7이야? 글씨 좀 어지간네.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이니까 는 49. 어쨌든 같은 식이 나올 거야 아마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요걸로 풀던 여러분들이 좀 편한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이는 걸로 풀어. 고민하는 시간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3번 나오대 얘들아. 계산하면 3번 나오고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 A 값이 6의 2분의 1 제곱이랑 6의 12분의 1 제곱 이렇게 나오네. 이거 정리하면은 A가 6의 2분의 1 제곱과 6의 12분의 1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K 값 구해갖고 여기다 K 넣어서 대입해서 구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472번. 혹시 너네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잘 잡는 사람 있냐? 나 그런 거 좀 잡으러 다녀봤다. 좀 잡아봤어? 아씨 요새 선생님 애기들이 그 전에 한번 주말에 그 곤충 뭐 박물관 이런 데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그 뭐라고 해? 그냥 이렇게 앞정 같은 거 꽂아놓는 거 있잖아. 그 동물들 표본이라고 하나? 그런 거 막 전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막 살아있는 그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 막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손에 올려보고 막 이런 것도 하더라고 체험을. 근데 애들이 그때부터 막 미쳐갖고 막 진짜 맨날 뭐 잡으러 가자고 막 난리를 하는데 그게 뭐 선생님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참나무 숲에 가야 되고 막 밤에 활동해서 밤에 가야 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선생님이 어젯밤에 퇴근해갖고 거기 뒤에 야산에 올라가 갔다 왔는데 하나도 못 잡고 넘어져갖고 엉덩망아지고 미끄러져.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그 숲에 근처에 있는 숲서 잡고 밤에 산책하면 나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산에는 안 들어갔어요. 도시면 잘 없겠지? 좀 약간 도시면 또 걷다 보면 그래? 근처에 있어. 그래? 그래?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 다시 잠깐만. 얘가 문제를 써놓고 y는 4의 마이너스 x 제곱이고 a1은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얘들아 먼저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x가 2일 때 y 값이 a1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다가 2 넣으면은 a1은 얼마니? 9분의 1이니까 여기가 이제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2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 다음 a들의 규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지금? 그러면은 a2는 n에다가 1을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도 1을 넣어야겠네, 그치? 얘는 FA1과 똑같은 거고 A1이 지금 9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F 9분의 1과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9분의 1이 맞는 거니? 9분의 1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아무튼 A2는 3분의 1의 9분의 1 제곱?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3, A4 이제 얘네들을 찾으라는 소리야. 여기가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y는 x가 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 그래프 형태 표시를 하나 안 해놨네. A1이 여기야, 여기가 지금 A1이거든. 그러면은 y는 x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 문제에서는
이 y는 x를 따라다니면서 좌표를 똑같이 찾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점의 y 값이 a1이잖아. 그러면은 x 값도 뭐가 돼? a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a1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a1이 지금 뭐였니? 9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9분의 1이야 지금. 요거를 우선은 찾은 상태로 그 다음에 a2를 찾을 거야. a2. 그럼 a2라는 애는 3분의 1의 9분의 1 제곱. 3분의 1의 9분의 1 제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3분의 1의 9분의 1 제곱. a2, 얘들아 요거 계산을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찾아야 될 것 같아. 여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헷갈리니까 아예 지워버릴게. 봐봐, 선생님이 지금 지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넣어서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좌표에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딱 봤더니 9분의 1 제곱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래프에 이제 좌표를 표시하는 형태로 할 건데 그럼 요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거야. 그러면 f라는 노란색 함수에 x에 a1을 넣었어. x에. 그러면은 a1을 넣으면은 여기가 되겠네, 그치? 여기에 y 값이 a2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가 a2가 된다는 소리고, 그럼 이제 y는 x를 이용해서 요렇게 점 연결해 보면은 x 좌표에서는 여기가 a2가 된다는 소리야. 요것도 필요 없죠, 그쵸 지금?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a3는 fa2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함수를 그냥 표시를 해보는 거야. x에 a2를 넣으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치? 여기에 y 좌표가 a3가 되는 거예요. 9분의 1 줘. 9분의 1 필요 없어. 여기가 a3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y는 x 좌표 이용해서 함수 이용해서 a3의 위치를 이제 x축에서 찾고, 여기가 괜찮지, 그치? 마지막 하나만 넣으면 되겠네. a4는 fa3니까 그러면은 a3를 또 노란색 함수에 넣으면은 여기고, 여기가 a4가 되는 거야. 이제 멈추면 되겠다. a2, a3, a4의 대소관계 찾는 거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웠던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을 직접 구해서 대소관계를 찾아야 되는 줄 알고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다가 그 계산의 과정이 말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우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무튼 얘가 제일 크고 얘가 2등, 얘가 3등이네. 그치?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보면 될 겁니다. 다음에 475번. 일단 475번 중요 표시로 별 표시 좀 해놓자. 이렇게 정도 쳐놓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치환에서 2차함수 이용하는 유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면서 그 유형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이 종류의 문제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이 종류의 문제는 이렇게 2나 2 같은 이런 개수나 상수들이 미정계수가 되어서 어떤 조건을 붙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 이 유형은 다 할 줄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다 들어있는 문제고요. 우선은 치환을 할 건데 3의 x제곱을 t로 놓을 거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강조를 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놓을 거야. 그치? 근데 얘는 x가 그냥 전범위일 때 이렇게 놓는 거고 지금 x의 범위를 제시를 해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t의 범위를 따로 계산해서 구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t가 얼마 나와?
3분의 1이죠. 그리고 x에 1 넣으면 t 얼마 나와? 3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t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치환하고 나서 삑삑거려. 치환한 문자의 범위도 같이 연결해서 설정을 해주자. 이거 잘 체크해놔. 알겠지? 이런 거 못 쳐갖고 많이 틀리거든? 이런 거 잘 체크해놓고 그다음에 치환을 합시다잉.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되고 위로 볼록하네. 꼭지점 x좌표 얼마니? 얼마야? 1이야 1? 여기가 1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t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3까지니까 3분의 1은 1 근처일 거고 3은 한 아이고 너무 멀리구나. 아무튼 3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범위라고 해보자. 이렇게 놓으면은 우선은 최대 값부터 해보자. 최대 값은 여기서 잘 봐. t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가져? 1일 때죠 그렇죠? 그러면 t가 1이라는 거는 t는 뭐였냐면 3의 x제곱이었잖아. 3의 x제곱이 1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 x는 얼마야?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최대인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x가 0일 때 최대값은 y값을 찾는 거니까 문자를 바꿔서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t에다가 1 넣어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답은 3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봐봐 t가 몇일 때 최소값 가져? 3일 때죠 그렇죠? 그럼 t가 3일 때는 우리 x가 몇일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의 x제곱이 3일 때야.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x가 1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구하자. 여기다가 3 넣으면은 마구 뿔6 뿔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인가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괜찮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0, 3, 1 마이를 다 더하는 거구나. 다 더하래. 그러면 답은 3이겠지 그치? 76번 해야 되는 사람 없어? 넘어갈게. 얘들아 보자. 479번은 우리가 그 지수방정식에서 선생님이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을 때 딱 그 부합하는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를 해줬었거든. 예를 들어서 AX랑 BX가 밑에 있고 이러면은 지수인 fx가 똑같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유형 하나를 선생님이 해줬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밑이 똑같을 때 이때는 지수에 있는 다항식의 형태가 좀 달라서 이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거든 선생님이. 근데 얘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 형태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런 문제는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가 1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지수가 몇이면은 얘가 뭐든 간에 결과가 1이 나와?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2가 0이면은 저 방정식을 만족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0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밑이 만약에 1이 되면은 이 밑이 1이 되면은
지수에 뭐가 들어간 간에 1은 1이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1일 때로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 2일에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니까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x 값들이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올 거고 모든 정수 x의 값 다 정수인데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1 그리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네. 얘들아 요거는 지금 해설지에는 이게 답은 맞거든? 답은 맞는데 해설지 이상한 경우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거 소개만 좀 해줄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선생님이 1일 때를 했잖아.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x 플러스 2가 짝수 요런 조건을 붙여갖고 또 하나를 찾았어. 근데 이렇게 찾으니까 x가 0이 나와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정답과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거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루는 지수에서는 밑이 모일 때를 약간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정해놓고 풀기로 했어. 약속하고 양수일 때죠. 그렇죠? 근데 굳이 밑이 음수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은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문제에서만 그걸 좀 다루는 거지 요런 문제가 뭐 흔하게 나온다 요런 생각은 선생님 안 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까지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게 힘드니까 이런 거를 고려하려고 노력하지조차 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진짜. 거의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만 지금 해설지가 막 길어갖고 선생님이 잠깐 봤더니 뭐 이 문제에서만 좀 요거를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체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답이 설령 틀리더라도 우리는 그냥 1번, 2번까지 그냥 계속 연습해. 계속 연습하고 진짜로 내신 대비 할 때 이제 그때 뭐 요런 좀 함정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함정 문제들이 이제 혹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냥 잠깐 체크했다가 또 다시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노란색 정도의 풀이만 써 놓으세요. 이거 지수에 지수 달리면은 글씨가 너무 조그매. 그렇다고. 그래서 저기 시계가 뒤에 고장 나가고 여기서 특강하시는 그 선생님 있잖아요. 동그랗게 있는 선생님, 토요일에 하는 그 선생님이 저기다가 시계를 저렇게 해놓아 주셨어. 핸드폰에. 뭐 시계 보고 시간이. 그 선생님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너희 특강 선생님이지? 이런 거는 비밀로 합시다. 보자.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 얘들아, 지수함수의 부등식은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밑이 같을 때 밑에 범위 갖고 부등식 세우는 거거든. 얘들아, 밑이 1보다 지금 큰 상황이잖아. 그럼 지수가 크면은 그 값도 같이 커지는 거죠. 지수함수의 성질로 푸는 거죠.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이 만약에 1과 0 사이면은 지수가 크면 실제로 함수값은 작아지죠. 감소함수니까. 그때는 부등호를 뒤집어야 된다. 이게 사실 전부야.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풀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x제곱이랑 2ax-25해서 부등호 그대로 설정해주면은 사실상 그냥 2차 부등식 문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대. 무슨 식 써야 돼? 판별식 쓰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아래로 블록하는데 항상 0보다 크려면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짝수니까 4분의 D로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그러면은 4, 3, 2, 1, 8에 0까지 9개. 그쵸? 그 다음에 481번. 얘들아 다 칠판 봐봐. 다 칠판 봐봐. 이 문제 맞았든 틀렸든 다 칠판 봐봐. 얘들아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거 절대값 선생님 잠깐만 지워볼게. 이거 절대값 없으면은 처음에 어떻게 하면서 시작해? 치환하면서 시작하죠, 그쵸? 근데 절대값이 이렇게 붙었어. 나는 절대값 지수에 붙어있는 걸 유형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별 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근데 이 형태가 우리가 치환해서 푸는 형태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절대값을 그냥 갖고 다니면서 치환을 할 거고 이 절대값 부분은 마지막에 고려해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3의 절대값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거보다 클 거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이거 얼마니? 몇 t야? 27t니? 이거 플러스 3 맞지? 27t 플러스 26이 0보다 작다. 26이랑 1로 인수분해가 잘 되네. 그치? 그래서 t는 1 이상 26 이하 이렇게 될 거고 그럼 t가 지금 뭐였냐면 3의 절대값 x제곱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냥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절대값이 없는 부등식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정수 x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x에 절대값 오는 신경 쓰지 마봐.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x에 정수 넣었을 때 요 사이에 만족하는 거 x에 뭐부터 넣어야 돼? 0부터 넣어야 되죠? x 3의 0제곱 1이잖아. 1부터 그 다음에 몇 가지 가야 되니? 3까지 못 가고 2까지만 갈 수 있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절대값으로 인해서 음수값을 넣어도 양수로 다 전환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는니까 5개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482. 너네 다 내일 계약하니? 다음 주에 계약하는 학교. 다음 주가 맞구나. 이번 주까지. 어정이도 구성이 별로네요. 보자, 그냥 부등식 2개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거냐? 얘들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 바꾸면 뭐가 돼? A 기억나니? 차집합 B인 거죠, 그렇죠? A 차집합 B, A 차집합 B 하면 되는 거고, 네, 요거 이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X가 지금 미치인데 우리가 부등식의 기본은 선생님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얘의 범위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잖아. 근데 미치 미지수이면은 얘 범위를 지금 모르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얘 범위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x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얘가 1보다 밑이 크니까 그냥 지수 갖고 그대로 부등식 세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x-1 x 플러스 3이 되니까 x는 4보다 작다. 그럼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니까 최종적으로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거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2x-1이 x 플러스 3보다 크다. 그럼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들아 요 범위에 있어야 되는 x가 4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이 2번 조건에서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다죠?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x를 이 사이에 있는 범위로 설정을 해놓고 해를 구했는데 4보다 크다가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때는 해가 없다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 줄 때 하나 더 체크하자고 했었어. x가 뭐일 때? 1일 때도 체크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x가 1일 때는 얘는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성립 안 하죠 그쵸? 1이 1보다 크다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도 해가 없다야. 해가 없다 그 다음에 B 빨리 할게요. x가 1보다 클 때는 x-1 x 플러스 5니까 이 x가 이렇게해서 x가 3 이상. 그럼 1보다 큰데 3 이상이 나왔어. 얘들아 해 뭐라고 말해야 돼? 3 이상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 그러면은 x-1이랑 부등호 바뀌고 x가 3 이하가 되겠네. 얘들아 여기서 또 대답해 주세요. x가 0과 1 사이랑 3 이하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해 뭐라고 해야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해는 얘고요. 그다음 세 번째 x가 1일 때 성립해 안 해? 하는 거죠. 그렇죠? 얘도 해가 맞는 거야 이번에. 밑에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 이제 합쳐서 써주면은 x가 3 이상 또는 그 다음에 여기와 이것도 어차피 다 써줄 거니까 그냥 등호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1 이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b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a의 집합 여기다가 다시 하나 써보자. 우리 선생님한테 혼나겠다. 뭐지? 해 5에 그렇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a 집합, b 집합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a 차집합 b가 뭐에서 뭐 사이냐라고 물어본 거네. 그러면은 a에서 a가 이거지. 여기에서 차집합 b 3 이상. 0 이상 1 이하니까 여기는 상관없고 3 이상을 드러냈어. 그러면 3 미만이라는 건가? 아무튼 얘들 여기서 A 차집합 B를 하면은 수직선 그려봐. 헷갈리는 사람들은 A의 범위가 지금 요렇게 있는데 B의 범위가 요렇게 있고 뭐 요렇게 있어. 그럼 흰색에서 빨간색을 뺀 거잖아. A 차집합 B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 남은 요 범위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X가 1초과 3 미만이 나올 거야. 1초과 3 미만.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3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수직선 그려서 해보세요. 정확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64쪽의 별) 88번 86번 85번 87번 얘들아 6교시하고 종례까지 하면 보통 몇 시니? 보통 몇 시야? 3시? 보통 3시쯤 돼? 3시는 무조건 넘어. 3시 반. 이라고 해?
치환할 거죠, 그쵸? 3의 x제곱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얘들아 이거 산술기하 모양인 게 좀 익숙해졌겠지, 그치? 과제하면서 얘는 최소값이 항상 몇이야? 2인 거죠, 그쵸? 얘는 항상 최소값이 2니까 얘를 치환할 때는 t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9의 x제곱,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치환이 뭘로 되는 거야? t 제곱 마이너스 2죠, 그쵸?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써볼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2 플러스 5 계산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얘들아 꼭지점 x좌표 얼마야? 2죠, 그쵸? 여기가 2고 우리는 t가 2 이상인 범위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네. 여기가 괜찮지, 그치? 그러면은 t가 2일 때 최소야. t가 2일 때 최소거든. 근데 우리 지금 아까 한 것처럼 x가 알파일 때 최소래. 그럼 t가 2라는 거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라는 소리거든. 그럼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우리 산술기하 배웠죠, 그쵸? 얘랑 얘가 어떨 때 최소값을 가져? 같을 때죠, 그쵸? 그러면은 3의 x제곱과 3의 x제곱분의 1이 같을 때 최소값을 가는 거네. 얘 여기로 가면 3의 2x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x가 얼마야? 0인 거죠, 그쵸? 0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고, 아무튼 여기다가 2를 넣어보면은 4, 막 8, 풀 3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인가? 맞죠, 그쵸?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는 0, 베타는 마이너스 1, 제곱의 합은 1. 또 하자요. 일단 지수부등식의 기본 형태네.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밑은 뭐랑 뭐가 있겠니? 2와 또 2분의 1로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밑이 2인 게 편한 거야? 2분의 1일 때가 편한 거야? 2일 때가 편한 거죠. 부등으로 안 바꿔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럼 얘는 8분의 1이라는 거는 2의 마이너스 3 세제곱 맞죠, 그쵸? 여기에 x제곱 플러스 x를 제곱한 거니까 지수끼리 곱하면은 2의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죠, 좌변이.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가 ax보다 커야 돼. 오른쪽으로 이해하자. 그럼 3x 제곱 플러스에 a 플러스 3의 x가 되고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우리 2차 부등식 지금 푸는 거죠, 그렇죠?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인수분해로 푸는 거니까 x로 묶으면은 x로 묶으면은 3x,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냐? a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 뭐 하고 있었니? 정수가 5개일 때 모든 자연수 A. 얘들아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0인 거고, 안녕. 지연이는 아니지, 우리가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3이면 되는 거죠. 이해되지, 그치? 얘들아 3분의 a 플러스 3은 양수야, 음수야? a 자연수래.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음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푼 2차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가 5개가 되게끔 하는 거니까 이 중학교 2-1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0,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까지 해줘야겠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0 동그라미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3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도 되는 건데 이런 문제의 핵심은 등호가 어디로 들어가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빨간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6 위로 갔을 때 빨간 동그라미 그림만 봐. 얘가 마이너스 6 위로 갔을 때 요거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몇 개야? 5개죠. 그렇죠? 그럼 이 빨간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6이어도 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빨간 동그라미가 얘를 뜻하는 거니까 이게 둘이 같아져도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5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포함되는 정수 몇 개야? 4개니까 빨간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5랑 같아지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괜찮지? 그래서 양면에 마이너스 3 곱해서 식 정리하면은 A가 12초과 15 이하 나온대. 몰라. 혹시 틀렸을까봐. 암산한 척 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연수의 합 구하는 거니까 13, 14,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준수 애들 다 오면은 할 얘기 같이 해줄게. 여러 번만 하면 힘드니까. 내일 이슈. 네, 487. 시간만 하고 좀 쉬자. 애들도 좀 기다려. 치어 얼마 하세요? 보자, 얘들아 또 할게요. 보자. 얘들아 fx 꼭지점 x좌표 얼마야? 3이죠, 그렇죠? 3.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가 3이야. 1에서 4까지니까 이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범위는 한 요 정도 되겠네. 1, 4.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서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x가 몇일 때 함수값 최소야? 3일 때죠, 그렇죠? 여기다가 3 넣어주면은 9에 마이너스 18에 3이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그리고 fx 그 다음에 최대가 x가 몇일 때야? 얘들아 최대 x 몇일 때요? 1일 때죠, 그렇죠? 여기다 1 넣어주시면은 1 마6 뿔 3이니까 마2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온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는 거니? n의 값을 구하시오. n인 거예요. 최소값 n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얘들아 합성함수 여기서 합성함수는 그냥 지수에다가 얻는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fx를 g라는 함수에 x에다가 얹으면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식은 y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이거 다 나눠서 풀어야 되지.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지수함수에서 a를 밑을 모를 때 얘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최대일 때 y값도 최대고
지수가 최소일 때 y값도 최소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과 0 사이면은 지수가 최대일 때 y가 최소고 거꾸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해줬을 때 m 값이 아예 안 구해지는 경우가 생기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안 생기는 경우를 뒤에 하자. 보자,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요 범위에서는 지수가 최대일 때, 요거부터 하자.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수의 최소값, 일단 이게 fx잖아. 얘는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그쵸? 그러면은 x, 그냥 바로 쓸게요. a의 마이너스 6제곱일 때 이때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27이 돼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얘는 a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3의 세제곱이니까 a는 얘를 그 분수로 만들어서 양변에 제일 거듭 제곱하면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는 거죠. 그쵸? 계산하면은 루트 3분의 1이니?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괜찮지, 그치? 루트 3분의 1이 요 사이 범위니까 요거 맞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m 값 구해야 되네. 그럼 지수가 최대일 때야. 지수가 최대일 때 그럼 우리는 지금 루트 3분의 1에 최대가 마이너스 2였거든. 마이너스 2제곱을 한 게 바로 최소값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역수하니까 루트 3 제곱하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게 m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 이 범위에서 a 값이 루트 3분의 1이 나온 거고 최소값이 3이 나온 거고 이렇게 이제 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겠죠. 소리. 준수야, 너 끝나고 바로 온 거니? 학원 차 안 타고? 집 들렸다니 바로 온 거야? 뭐 하고 있었네. 보자.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지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도 같이 최대죠, 그렇죠? 그러면 a의 최대값, 지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 27이 돼야 되고, 그럼 a는 얘가 3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인가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3의 2분의 3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치? 얘들아, 요거 1보다 크냐 작냐? 이거 1보다 작죠, 그쵸? 1보다 작은 값이죠. 지금 얘가 1일 때 3이잖아, 그치? 근데 지수가 이미 1보다 크니까 얘는 3보다 클 거잖아, 분모가. 그럼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값이야. 근데 우리가 a가 1보다 클 때로 설정해 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오류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첫 번째 상황이 되는 거예요. 488번 하고 좀 쉬었다가 애들 오면은 하자. 애들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원이랑 예준이. 문제곡을 뭐 하셔? 488번 맞은 사람 용찬이 맞네. 좀 있니? 근데 이게 시연을 2번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 선생님이 좀 풀면서 최대한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보자.
4의 x제곱을 우리 원래 하듯이 t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값일 거고, 그럼 t제곱 플러스 4at 플러스 44 마이너스 4a는 0, 이런 형태가 이제 될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자 천천히 할게. 잘 봐봐. 얘들아, 이 방정식은 요 위에 있는 식을 치환한 거고, 해를 우리가 m과 이 m으로 놨잖아. 두 분이 1대2라고 해서. 그러면은 m을 여기는 x에다가 넣으면 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t가 4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x에다가 m을 넣었을 때 t의 값이 4의 m제곱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4의 m제곱과 4의 2m제곱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됐어? 괜찮니? 괜찮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m을 저 위에 있는 식에 넣었을 때 참이 되는데 우리가 t를 4의 x제곱으로 치환했으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t의 값이 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뭐 할 거냐면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공식 쓸 거야. 그럼 여기서 둘이 더하자인 4의 2m제곱 플러스 4의 m제곱은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둘이 곱하면은 4의 3m제곱이죠, 그렇죠? 4의 3m제곱은 44 마이너스 4a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얘들아, 우리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봤더니 미지수 몇 개 나왔어? 2개, 방정식 몇 개 나왔어? 그럼 무조건 연립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혹시 식을 어떻게든 만들어 봤는데 이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문자 두 종류면 식 두 개면 무조건 풀린다는 소리야. 선생님 이거 공수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문자의 종류랑 식의 개수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거 풀려면 어쨌든 하나 소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a가 딱 운 좋게 맞춰져 있네, 그렇지? 그러면은 밑에 거에서 아래 거 뺄게요. 여기가 차수가 높으니까. 그럼 밑에 거부터 쓴다. 4의 3m제곱 마이너스 4의 2m제곱 마이너스 4의 m제곱은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그냥 44가 되겠네. 이거 무슨 완전 변태가 뭐야? 다 4야. 4가 좀 기분 좋은 숫자는 아니잖아, 그치? 왜 문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뭐 이상한 거야? 이 사람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좀 치료를 요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또 치환을 해야 돼. 우리 지금 또 지수 방정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4의 m제곱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k로 치환을 할게요. 얘는 k 세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4는 빵 이렇게 될 거고,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조립제법이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수의 조립제법은 여러분들이 1, 2, 3, 4 이 순서대로 다 넣어보는 게 아니라 상수항의 약수들 넣는 거죠, 그렇죠? 1, 2, 그 다음에 3은 넣어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애초에 4 이런 형태로 넣어보면 되고, 선생님 다 암산을 했더니 4로 돼. 4로 조립제법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할게. 그럼 얘는 k-4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생략합니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1 이렇게 된대요. 여기가 괜찮지, 그렇지? 얘들아 여기서 잘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좀 공부 짬밥이 쌓이면 이런 것들이 바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칠판 봐야 돼. 여기 지금 다 플러스잖아. 그리고 상수항이 1차 항의 개수보다 조금 많이 크죠. 요런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가 판별식을 쓸 때 판별식은 얘 제곱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잖아. 그러면은 다 플러스고 1차항의 개수보다 상수항이 많이 크면 판별식이 음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거야, 느낌. 식의 구조를 보고. 그러면은 얘는 근을 안 갖는 거야, 지금. 얘는 허근을 갖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k 값은 4밖에 안 돼. k 값은 4밖에 안 돼. 그래서 k는 4인데 k가 뭐였냐면 4의 m제곱이었으니까 m은 얼마야?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 맨 첫 번째 식의 두 근이 얘 두 근이 m이 1이니까 1과 2였던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치환한 식이 있으니까 얘도 할게요. 이 t로 치환한 식의 두 근은 4와 16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라는 걸 하면 돼. A 값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t에서 두 근의 근거 계수의 관계로 구할 것 같아. 두 근의 합을 두 근을 찾아놨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아까 전에 두 근의 합이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4a였죠, 그렇죠? 그럼 a는 마이너스 5 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마지막에 어떻게 뭘 이용해서 a를 찾던 간에 아무튼 찾으면 되는데 t로 만들어진 방정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고, 저기 뒤에 핸드폰 있는 전자시계로 우선 4시까지 쉬어봐. 4시까지 쉬다가 뭐 지연이 오면은 그냥 수업 시작할게, 적당한 시간에.